안녕하세요. 73세 된 김동철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증상은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도 남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그때만 해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거든요. 아내 순이와는 27세에 선을 보고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딸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집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건강했으니까요. 2015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아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퇴직금도 8천만 원 받았고 국민연금도 월 62만 원씩 나오니까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동네에서 슈퍼를 30년 가까이 운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둘이 여유롭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직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른손이 가끔씩 떨리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죠. 35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컵을 들 때도 손이 떨리고 글씨를 쓸 때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써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니냐고 했어요. 병원에 가봤자 별거 아니라고 할 텐데 괜한 돈만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집이 샜는지 몰라요.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냈어요. 괜찮다고 자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대신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다녔어요. 서양 의학보다는 한의학이 부작용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건강보조식품도 이것저것 사 먹었어요. TV에서 광고하는 것들 말이에요. 홍삼이다 오메가3다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은 나갔어요. 퇴직금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니까 1년에 500만 원 이상씩 나가더라고요.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벌써 1천만 원이 넘게 썼어요. 그런데도 손떨림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오른손만 떨렸는데 나중엔 왼손도 가끔 떨렸고요.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등산을 좋아해서 동네 산에 자주 갔었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예전엔 쌩쌩 올라갔는데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등산 모임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게 미안해서 점점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도 빠지는 날이 많아졌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띌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아내는 계속 걱정했어요. 자꾸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우겼어요. 한의원에서 나아질 거라고 말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고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심각한 병일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나쁜 얘기를 들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았는데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떨림이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면서요.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신경과에 가게 되었어요. 72세가 되어서야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손떨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걸음걸이는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파킨슨 병이라는 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치는 어렵지만 약으로 증상을 많이 좋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조금 늦게 발견한 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왜 안 갔을까 하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레보도파라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약 부작용이라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손떨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걸음걸이도 좀 나아졌고요. 아내가 표정도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파킨슨 병에 걸리면 얼굴 근육이 굳어져서 무표정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었나 봐요. 약을 먹고 나서 표정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의학의 힘을 느꼈어요. 괜히 한의원에서 몇 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치료받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주 2회 병원에 가서 운동치료를 받아요. 걷기 연습도 하고 균형 잡는 운동도 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꾸준히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집에서도 아내와 함께 간단한 운동을 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제자리에서 발걸음 연습을 하죠.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힘이 나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가끔 밥을 흘리기도 하는데 아내가 괜찮다고 위로해줘요. 단추 끼우는 것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한 스스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근육도 유지되고 병의 진행도 늦출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와요. 검사비까지 합치면 월 25만 원 정도 들어가죠.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예요.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 한의원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쓴 돈에 비하면 오히려 적게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내가 생활비를 아끼려고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48만 원 정도 벌어와요. 70세에 일을 시작한다고 힘들어하면서도 제 치료비 때문에 기꺼이 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병들고 나서 아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아주 규칙적이에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약을 먹어요. 그리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죠. 예전엔 신문을 봤는데 이제는 손떨림 때문에 신문 보기가 어려워요. 대신 TV 뉴스를 봐요. 점심때 두 번째 약을 먹고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려고 해요. 물론 매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이 무거운 날도 있고 날씨가 나쁜 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한 한 나가려고 노력해요. 의사 선생님이 걷기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저녁 6시에 마지막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파킨슨병 환자는 수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10시면 자려고 해요.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워 있으려고 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도 가끔 연락해요. 저보다 먼저 진단받으신 분들이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거든요. 실제로 저보다 10년 먼저 진단받으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혼자서 지내세요. 물론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병명을 말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숨길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교우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다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같은 병을 앓는 가족이 있다면서 정보도 주시고요. 사람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역시 초기 증상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처음 손떨림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때는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좋다고 하세요. 약물 치료 효과도 더 좋고 병의 진행도 늦출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7년이나 늦게 진단받았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에요. 한의원에서 쓴 돈도 아까워요. 2천만 원 가까이 썼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 돈으로 진작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예요. TV 광고에 현혹되어서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파킨슨병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건강보조식품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아내 건강이에요. 아내도 70세인데 저를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무릎도 아프다고 하고 어깨도 결리다고 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집안일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내 혼자 다 해야 하니까 부담이 클 거예요. 마트 알바까지 하니까 더 힘들 텐데 표현을 안 해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 간혹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럴 때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되고 미안해요.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심기가 불편하다고 화를 내니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려고 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안부를 묻고 가는데 올 때마다 병원비나 생활비를 주고 가려고 해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자녀들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저희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상태를 물어보기도 해요. 현재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상태로는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세요.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하면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요즘 TV에서 파킨슨병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파킨슨병 특집을 하면 빠뜨리지 않고 봐요. 새로운 치료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파킨슨병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파킨슨병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뇌질환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우리나라에만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하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병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격려해 주세요. 실제로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거라고 해요.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하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까먹어서 아내가 챙겨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챙겨 먹어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해요. 발목 돌리기나 목 돌리기 같은 것도 자주 해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좋다고 하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천천히라도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공원에 가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나눠요. 의외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서로 위로가 많이 돼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앞으로 병이 더 진행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10년, 20년 후에도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아내보다 제가 먼저 거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아내도 나이가 있는데 저를 돌보느라 힘들까봐 염려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상태를 점검받아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약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건강할 때는 정말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뛰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컵 하나 들어도 조심스럽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신경이 써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아내의 헌신이 정말 감사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살면서도 자주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워요.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서 인간관계도 달라졌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만나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었는데 용기를 내서 말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가끔 신방도 와주시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시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큰 힘이 되어요.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초기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손떨림이 생기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훨씬 좋고 병의 진행도 늦출 수 있어요. 저는 7년이나 늦게 발견해서 그만큼 손해를 봤거든요. 한의원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파킨슨병은 뇌의 문제인데 침이나 한약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파킨슨병은 부끄러워할 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시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이 귀찮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산책도 나가시고요. 천천히라도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으세요. 약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절도 해야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가 가능한 병이에요.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운동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약을 먹으면서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